네, 뉴욕 증시 주말에 급반등 반가웠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또 말 한마디를 하면 휘청휘청 할 텐데 이런 의심의 반응도 컸고요. 자,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위해서 오늘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시죠. 미국 증시 주가 급반등의 성공, 저가 매력 부각입니다. 조정장에 진입한 지 하루 만에 급반등한 미국 증시. 자, 매수 시그널 빠질 만큼 빠진 건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아직까지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겠는데 여튼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일을 좀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주가는 급반등하는데 일단은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 S&P 모두 각각 1.6%, 많게는 2%를 넘게 2.6%까지 상승하면서요.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날 새벽에 결국은 조정 국면에 들어갔었는데요. 하루 만에 일단은 급반등에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 보면 S&P 500 기준으로 보면 4주 연속 하락하면서 작년 8월 이후 최장기간 하락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 2에서 3%까지 하락을 했고요. 연간으로 보더라도 나스닥은 무려 8%, S&P 500도 4% 하락한 채 지난 주말까지 전에 이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는 에너지라든가 유틸리티 등 그동안 좀 그동안 좀 그나마 선방했던 것들이 여전히 유지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같이 올라갔던 필수 소비재는 지난주 중반 이후 더불어서 같이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사상 최고가 갔던 거가 불과 한 2주 전이었는데 바로 그냥 주가가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서 지난 주말에 급반등에 큰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선 코너에도 나왔지만은요, 최근 들어서 월가의 IBD나 주요 리서치 기관에서 목표 지수를 좀 내리고 있습니다. S&P 500이요. 대표적인 소위 강세 인물인 야르데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7,000에서 6,300으로 내려놨는데요. 상당히 힐난하는 거면서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현을 썼는데요. 지난 주말에 급반등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딱 표현이 이렇습니다. 말을 하는 날은 뭐라고 말하는 날은 주가 떨어지는 일이고 아무 말 하지 않는 날이 좋은 날이다 할 정도로 지난 금요일에 주가의 반등을 큰 의미를 두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S&P 500 기준 고점 대비 10% 하락했을 경우에 보면 평균 기간은 고점 대비 71.6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월 19일이 고점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제 달력에다 비교하면 빠르면 4월 말 내지는 5월 초 중순 정도가 평균적으로 역사적 평균적으로 하락이 멈추는 구간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평균 하락 폭을까지 고려하면 15.6%가 평균 하락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고점 6,144포인트를 그대로 그냥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5,180포인트가 평균의 하락폭이었다라는 것도 기대하면 좋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좀 빨리 좀 끝나고 빨리 좀 올랐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이거는 통계를 보여주는 통계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락은 상당히 특이한 거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4주가 안 돼서 주가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것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1950년 이후 보면 이렇게 주가가 불과 20일도 안 돼서 주가 하락한 거로 기준을 보면 5번째로 빠른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여기 표에다시피 4등한 경우가 17일 만에 하락한 경우가 있겠고요. 이번이 동률 나는 것이 2번이 더 있었습니다. 네. 1999년이 있겠고요. 1987년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20일 만에 하락을 했던 경우가 되겠는데요. 그때 보면요. 주가 이렇게 급락했을 경우에 보면 각각 3개월, 6개월, 12개월 후에 주가를 보면 8.2%, 15.0% 그리고 19.9%나 상승했던 것은 그나마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이렇게 빨리 반등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의 가장 큰 거는 이런 하락을 가져온 가장 큰 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에 따른 월가의 눈높이가 조금씩 하향되고 그러다 보니 또 리세션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수 있냐가 가장 큰 거 됐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무리해서 적극적으로 물타기 이런 것보다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약속된 대로 계획했던 대로 적립식 불알 매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주말에 오른 이유가 트럼프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세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가장 월가에서는 좀 꼽고 있네요.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몸을 사리고 보수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자, 오늘 헤드라인 어떤 것들 꼽았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로이터에서 보도했습니다. 테슬라 저가 모델이 통할까? 자, 저가 모델 Y 출시 계획을 밝혔기 때문인데 점유율 확대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로이터 통신이 나름 단독으로 하면서 했던 그 보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면 그 코드명으로 보면 A, B, C, D, E에서 E, 그 41입니다. 이 41이라는 코드명으로 상하이 공장에서 모델 Y의 저가형 버전을 생산 목표로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모델 2란 말은 정확하게 쓰지 않았는데요. 모델 자체 크기도 작아지고 가격도 최소한 20% 이제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게 바로 모델 2가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델 2를 얘기했던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벌써 5, 6년 전부터 했겠고 특히 2년 전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그 당시에는 멕시코 공장을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멕시코 공장을 얘기하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만들어봤자 관세를 매긴다고 하고 바로 거기에 행정부에 들어가 있는 트럼프 그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멕시코 얘기는 싹 사라진 분위기인데 여하튼 모델 2 작년만 하더라도 올해 이제 상반기에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프로토타입이 되는 것은 작년 말에 여러분 보셨겠지만 소위 FSD에 나왔던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작은 거. 그러니까 그거를 기대하고 있다고들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라고 구체적인 얘기하는 적이 없는데 그것도 이번에 보면 2026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럼 도대체 이런 얘기 왜 나왔냐? 이번에 주가 하락할 때 비판을 받았던 가장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소위 모델 2는 언제 나오냐 이거거든요. 네. 구체적인 얘기. 그래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로이터 통신은 이번에 얘기를 했고요. 추후에 유럽과 북미에서도 생산한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구체적 확인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 얘기는 뉴스일 뿐이고요. 이게 언제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2026년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는 약간 실망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편 월가의 투자 의견은 3월 이후에도요. 최소한 6곳이 목표 주가 하향했고 지난 3월 14일 지난 주말에도요. 웰스파고가 또다시 135에서 130달러를 하향한 상태를 보면 물론 이게 긍정적인 뉴스겠지만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너무 뒤로 밀려져 있다. 지금도 급한데 지금 2026년 그거는 약간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직은 더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주가는 반등했습니다. 테슬라가 머스크 리스크의 글로벌 판매량까지 좀 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 중국에서 저가형 모델 출시 계획을 이제 밝힌 부분이 주가의 반짝 반등이 아니라 그 이후로 이어질까가 궁금한데요. 사실 다음 헤드라인을 살펴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 나는 반댈세. 자, 실제로 머스크가 정치가에 있는 동안 테슬라를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설문조사에서 그게 나왔죠. 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한 2달째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스티펠 증권사에서 모닝 컨설트라는 것을 인용해서 설문조사를 했겠고요. 그래서 선호도가 꾸준히 줄어들어서 지금 사상 최저 수준에 떨어져 있다. 2019년에는 35%에서 2025년 1월에는 3%까지 떨어진 걸 얘기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공식적인 설문조사가 되겠고 이번에 발표한 거는 모건 스탠리에서 제가 봤을 때 간단하게 무슨 SNS를 통해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245명의 투자자한테 설문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통계적 의미는 여기는 찾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들이 발표한 거니까 그대로 제가 인용해 드리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투자자일 수도 있고 소유자, 투자자가 상관없어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이 테슬라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 그리고 엄청나게 부정적인 사람이 40%. 그러니까 절대 다수죠. 100명 중에 185%가 지금 정도가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부정적이다 얘기를 하고 있겠고요.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3% 그리고 아예 관련 없다라는 사람도 12%가 있습니다. 투자자의 일반적 시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구체적인 것은 이제 인도 대수를 물어봤습니다. 인도 대수에 대해서 바로 지난주 중순이었죠. 역시 폭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향후 2년 동안에 within 2 years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2년 내 향후 2년 동안에 생산을 2배를 늘리겠다고 얘기했습니다. 2배. 그러니까 2배를 하려면 그 공장에서
미국에서는 지금 텍사스에 라인 하나 까는 거 정도 있겠고 구체적인 공장을 아직 얘기한 적은 없고 추가 공장을 한 적이 없는데요. 물론 로봇하고 잘만 팔면 뭐 못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한테 또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인도가 더 늘어날 수 있냐. 아시다시피 작년에 마이너스 성장했거든요. 금년에 인도대스 감소가 59%가 사람들이 야 이건 못 믿는다. 인도대스 줄어들 것이다. 10% 이상 줄어들 것도 21% 얘기했고요. 트럼프 말대로 늘어날 것이라 얘기한 사람 19%고 변화가 없을 것이다. 23%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일론 머스크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2년 안에 생산을 2배 늘릴 수 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투자자들 네. 보통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테슬라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게 바로 현실이다.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테슬라에 대한 시각이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타이밍이 이보다 더 나쁠 수는 없습니다. 자, 테슬라 주가는 올해 들어 이미 40%가량 빠졌는데 여기서의 향방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자, 다음 헤드라인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어려울 때는 배당주가 최고. 자, 실제로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에서 지난주에 이제 후퇴를 했기 때문에 견실한 배당 수입을 원하는 분들은 이거다라고 콕 집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섹터를 보면 리츠 섹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리츠 섹터는 금리가 좀 내려오는 걸로 호재 인식하고 있는데요. 만족스럽지 않지만 조금씩 금리를 내려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그런지인가요? 리츠 섹터가 금년에 주가 상승률이 1.9% 올라갔습니다. 아시다시피 S&P 500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4% 떨어져 있고요. IT는 무려 8%, 이민 소비재가 12%가 떨어진 것에 비해서 리츠 섹터는 1.9%가 상승했는데 대표적인 배당 귀족주 2개, 배당 귀족주라는 건 25년 이상 배당을 늘린 것들인데요.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는 리얼티 인컴이죠. 배당 수익률이 5.7% 정도 예상 배당 수익률이 나오고요. 비슷한 회사입니다. 페더럴 리얼티도 예상 배당 수익률이 4.6%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헬스피크 프로퍼티즈, 이건 병원이나 이런 걸 주로 하는 곳인데요. 예상 배당 수익률이 6.0% 정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학영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